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려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긁죠. 막 가려워 그냥 긁었을 때는 그냥 되게 시원해. 근데 이거 다 긁고 난 뒤에는 또 엄청나게 가려워서 더 세게. 가려웠을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실 이런 가려움증은 상당히 복잡해요. 가려웠을 때 긁는 거 말고 하는 것도 있죠. 바로 침 바르는 거, 물파스 같은 거, 시원한 느낌이 있으면서 가려움증이 사라지게 돼요. 어르신들 많이 하는 거 있죠. 드라이기 같은 걸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뜨겁게 오히려 지져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매번 뜨거운 걸 계속 더 된다고 하면 가려움증은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피부 주변에 더 건조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가 장벽이 손상된 그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더 쉽게 침투가 될 수 있다는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TRP라고 하는 수용체입니다. 뜨거운 것을 인지하는 수용체와 차가운 것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캡사이신 같은 경우 있죠. 매운 거를 먹는 그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뜨거운 것을 관장하는 수용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몸에 열이 확 나고 뜨겁고 땀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땀이 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박하사탕을 입에 딱 물고 있다가 차가운 물 먹으면 어때요? 엄청 차갑게, 엄청 시리게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박하사탕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서 차가운 것을 인지하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줘요. 핫바스는 막 되게 후끈후끈하고 막 뜨거운 느낌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뜨거운 것을 관장하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거고, 자, 피부 온도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그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마치 되게 차갑구나, 온도가 떨어져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이런 온도에 관장하는 여러 가지 이런 수용체들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다 보면 뜨거운 건 뜨거운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차가운 건 차가운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가려움증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의 증상들이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렵다고 했을 때 긁는 자극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런 파스를 붙여서 멘톨 같은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온도를 떨어뜨려서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들을 사용했을 때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건 아이러니한데요. 가려움증이 있을 때 캡사이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르면요, 상당히 피부가 따갑거나 그다음 자결감, 되게 따가운 느낌들을 받는데 가려움증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어때요? 가려움증은 사라졌으나 따가움을 얻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온도를 관장하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너무 과해지면요, 이게 통증으로도 이제 연결이 돼요. 과거에는 이런 가려움증과 통증을 인지하는 것들이 같은 그냥 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신경섬유를 타고 와서 우리가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서 이걸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약한 게 가려움, 그다음 센 게 통증,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엄연히 다른 그런 기전을 통해서 가려움증은 가려움증에 대한 기전과 통증은 통증에 대한 부분들의 신경섬유가 완전히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만성적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요, 너무 가려워요. 사실 이런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에 의해서 생기는 가려움증도 있지만 히스타민이 적용하지 않는 부분의 가려움증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먹는 약, 바로 항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약이죠. 이 항히스타민제는요,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건데, 바로 가려움증의 원인이 히스타민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항히스타민제가 상당히 잘 됐지만 보통 히스타민이 아닌 가려움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만성신부전으로 해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점점 투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려움증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증상들을 좀 보게 되고요. 다른 우리가 전신성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려움증들은 보통 히스타민과 좀 다른 형태의 가려움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항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로 보통 가려움증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경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차단시킬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약들을 이용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바로 가려웠을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쿨링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뭐 아이스도 좋고요, 그 다음 좀 차가운 물도 좋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직접 대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피부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차가운 걸 인지하는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가려움증이 완화가 돼요. 가려움증은요, 사실 좀 불쾌한 자극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는 생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극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피부에 뭔가가 닿는데 이런 가려움증이나 통증이나 이런 자극들은 분명히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 좀 이상 자극이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다른 물질들이,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 닿았고, 그 피부에 닿은 것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가렵다는 그런 행동을 이제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불쾌한 자극, 뭔가 안 좋은 물질이나 성분들이 뭔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자, 모기한테 물렸으면 모기한테 물린 부분이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가려운데 우리는 분명히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행동이 긁는 자극이죠. 자, 일단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생겼고, 신경섬유를 통해서 척수를 통하고 뇌로 갔는데, 내려가서 가려움증을 인지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뭘로? 대뇌피질에 있는 손으로 가서 가려운 거를 긁게끔 만들어주는 자극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려워, 긁어 하면 그 순간에는요, 가려움증 증상이 완화가 되고 통증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려움증이 순간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긁는 자국으로 인해서 그 가려움증은 더 증폭되는 현상이 생기죠. 가려워 그냥 긁었을 때는 되게 시원해. 근데 이거 다 긁고 난 뒤에는 또 엄청나게 가려워서 더 세게 긁는 그런 자극들을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는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은 그 부분을 쿨링을 해라, 좀 시원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사실 침 바르는 것도요, 침 자체가 발랐을 때 시원한 감이 느껴지게 하면서 사실 약간의 일시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주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긁는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피부 표피에 원래 신경섬유들이 거의 아래쪽까지만 들어와 있던 것들이 점점 활성화가 돼서요, 거의 피부 표면까지 이런 신경섬유가 쫙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긁는 자극이 반복되면서 이런 신경섬유 부분 말단이 상당히 과하게 민감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툭 건드려도 엄청나게 가려워지는 증상들이 좀 더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어떤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행동은 절대 긁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일단 그 가려울 때 그 한 번만 딱 참으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딱 참고 나면 일단 가려움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화되는 경우가 많죠. 가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또 있는데, 십자가. 십자가는 왜 그런 줄 알아? 십자가도 사실은 손톱으로 찌르면서 통증을 유발시켜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건데요, 그 누는 그 자극 자체가 오히려 주변 세포에 더 자극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게 더 가려운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피부를 계속 긁다 보면 피부가 되게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바로 이걸 태선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태선화된 병변들의 경우에는 아까 신경섬유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면서 가려움증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긁지 않는 행동이, 신경섬유 부분들이 표피 끝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극에 대해서 가려움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긁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매번 이런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스테로이드도 사용을 매번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에서 이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을, 차가운 곳을 인지하는 수용체를 자극하는 거죠. TRPM8 라고 하는 이런 수용체를 자극시켜주는 방법을 쓰게 되면 피부가 느끼는 쿨링감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서 긁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가려움증이 생길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장벽이에요. 자,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 피부 안으로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일단 그런 것들이 쉽게 안으로 침투가 되고, 그러면 또 가려움 증상을 또 만들게 되고, 또 긁는 자극으로 인해서 긁음으로 인해서 또 피부 장벽의 손상을 또 만들게 되고, 그러면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물질들이 더 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긁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두 번째 쿨링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가려움증을 상당히 약을 쓰지 않고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라고 해서 멘톨 같은 성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멘톨 같은 성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고함량으로 쓰진 않죠.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릴 때 수두 앓고 나면 핑크빛 크림 아세요? 막 이렇게 막 온몸에 핑크빛 크림 막 바르잖아. 바로 이 칼라민 로션입니다. 결국은 피부의 그 부분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 즉 방금 TRPM8을 활성화시켜서 피부의 온도를 떨어진 것처럼 인지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증이 완화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로서 제품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죠. 쿨링 그 하나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이런 가려움증에 대한 자극을 훨씬 더 쉽게 완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긁을 때, 가려울 때 너무 막 긁지 마시고 한 번 더 참아보시고 참가 한번 대보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완화시켜주고,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려운 것들을 다 참을 수는 없다 보니까 보습제 사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방금 같은 이런 쿨링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가려움증 완화시켜주는 제품들이 최근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